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사 선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영민 전 실장이 당 일각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지가 관건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유력 주자를 띄우는 게 숙제로 보입니다. 주영광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충북지사 후보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대선 패배에 책임질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노영민 전 실장을 거론한 뒤 아직은 잠잠하지만 책임론이 부상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최근 민주당 동남 4군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충북지사 출마설이 도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충북지사 출마설보다는 수도권의 어떤 정치적 행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충북의 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출마설이 나왔던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로 기울자 부친의 고향이 제천인 이혜훈 전 의원이 충북의 잠재력을 깨우겠다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잇따라 지사 후보로 거론되면서 기존 후보군과의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지역 연구를 운운하며 출마하시려는 분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당선되면 잠시 머물다가 훌쩍 떠나버릴 분들이니 충북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노영민 전 실장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가 없는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대선이 끝난 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들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3명이 엇박자를 보이며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논의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윤건영 예비후보. 단일화 시점은 늦어도 4월까지로 못 받고 절차와 방식에 대해선 자신과 김진균, 심의보 예비후보 등 3명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단일화의 기준이나 단일화의 절차나 이런 문제도 밀실에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지난달 처음으로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 심의보 예비후보는 어떤 상의도 없던 기자회견에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단일화가 4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윤 예비후보가 언급한 공론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단일화를 우선 합의를 하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셋이 모여서 토론하는 과정까지 기자에게 공개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와중에 김진균 예비후보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는 공감하지만 두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도 하기 전에 단일화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정책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어떤 정책 제안을 갖고서 한번 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툭툭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듯한 우리 정치적 쇼맨십 하듯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비후보 단일화가 이번 교육감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예비후보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새 1.5배나 상승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점입니다. 이어서 장원석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를 돌파했습니다. 주담대의 기준인 은행 자금조달 평균금리 코픽스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자체의 가상금리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지만 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주택담보금리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최고 5.02%,
평균 4% 중후반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정형 주담대는 5%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가 넘는 전세 이자보다 월세가 낮겠다는 푸념까지 일고 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 지역 비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두세 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에 개인 대출 문의도 급감했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는 주춤한 상태인 반면 사업자 및 법인 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데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택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2017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시민 곁으로 다가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산책하듯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센터 이름은 산책으로 지었는데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참사 이후에도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스포츠센터는 1년 반 만에 철거 작업이 이뤄져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이어졌고 제천시는 고심 끝에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하소동 생활문화센터 산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2,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작은 도서관이 눈에 띄었는데 지상 3층과 4층이 연결된 탁 트인 공간은 앞으로 소공연장과 북콘서트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 카페가 들어와 시민 편의를 높이고 2층에는 여러 동아리실 등이 위치해 지역 행사와 친목도모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시민 모두가 쉽게 찾아와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또한 아픔의 공간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듯이 이곳을 치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차장도 마련 중입니다. 화재 참사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차량의 불법 주차는 아직 이렇게 여전한데요. 제천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인근에 주차타워를 만들어 점차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뒤로하고 희망과 활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산책은 오는 25일 정식 개관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 라이트월드 상윤회가 충주시를 상대로 2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윤회는 지난 2018년 충주시가 일방적으로 약정서를 변경해 민간 투자 사업을 사용 수익 허가로 바꾸는 등 절차를 어겨 상인들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당시의 책임은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장애인 부모연대가 한국교통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는 교육부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에서는 특정 학과 교수들의 차안반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선입견과 차별을 갖는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대 측은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공식적인 사업 공고가 난 적이 없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로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위담 통합병원과 CJB는 청주 사직동 CJB 사옥에서 충청권 선도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 소멸 위험에 내몰린 지방을 살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필수 조건임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충주 수안보에서 문을 연 충주 위담 통합병원은 대구와 장흥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설립된 중부권 최초의 통합의학형 공공병원이자 통합의학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